자, 한번 해볼게요. 단위에 대해서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실습으로 할게요. 실습하면서 오른쪽에 아까 요 적은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보시면 되고, 그죠? 실습하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테이블 마지막 블럭 했고, 테이블 밑에다가 SL07이군요. HTML L08 유닛입니다. 유니츠 하죠. 유니츠. 타이틀은 단위고요. 우리야. H1, HTML, CSS라고 하죠. CSS의 단위에 대해 알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단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떤 단위를 많이 알고 있죠? 단위. 제일 유명한 게 센티미터, 그쵸? 또 미터, 킬로미터 이런 게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온도인, 도, 그쵸? 또는 원, 뭐 이런 게 다 단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 이런 것들은 CSS에서 안 쓰여요. 자,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들은 사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쓰는 거라고는 퍼센트 정도? 퍼센트.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리를 컴퓨터에 가깝게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는 뭐 쓸 필요가 없고 사실. 자, 브라우저에서 사용. 브라우저는 이제 C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UL에 LI가 5개 정도 해볼까요? 자, px라는 단위가 있어요. px. 자, px. 자, 우리가 여기다가 블럭을 만들어서 ps를 한번 어떤 그 단위인지 보려고 해요. 블럭. 자, div를 하나 만들고 클래스를 만들고 블럭 박스 해보죠. 박스. 자, 내가 100px, 100px를 줄 거예요. 100px 곱하기 100px. 자, 여기다가 스타일 주고 자, 박스를 만들 건데 자, 이 박스는 인라인 블럭이고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럭이고 자, 색깔이 있을 거예요. 색깔은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로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실행 자, 여기다가 아예 스타일로 줄게요. 박스 안에서 스타일로 너비가 100px 높이도 100px 자, 이 친구는 브라우저가 아니라 이 지금 보이는 모니터
얘 크기를 기준으로 해요. 이 픽셀이라는 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브라우저의 크기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죠. 자, 픽셀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 단위다? 디스플레이의 크기를 기준으로,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는 크기예요. 모니터, 그렇죠? 모니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디스플레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들의 해상도를 알아보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설정을 보시면 돼요. 보통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이 바깥쪽에 하시면 자, 디스플레이 정보가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보 가져오기, 배경 정보 이런 거 보던가, 맥인 사람들은 시스템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해상도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해상도가 1920, 1080으로 나오는데 이 친구가 대표적인 해상도인 HD급이에요. 자, 요게 뭐다? HD급. 자, 이 HD급은 이 해상도를 이렇게 픽셀로 나눠요. 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네모칸들을 만드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자, 이때 이 네모칸이 가로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980개. 세로로 몇 개가 있는 거예요? 1080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어 이 픽셀의 크기다 그러면 요 두 개의 픽셀 크기만큼을 지정하는 것이 이 픽셀인 거예요. 100픽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총 100개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100개. 그래서 우리가 해상도를 기준으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 크기랑은 일절 관여없이, 자, 관계없이, 자, 이게 브라우저를 느렸다 줄였다 해도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볼 것은 퍼센트라는 친구가 있어요. 퍼센트. 자, 이번에도 블럭을 만들어 볼 거예요. div에 클래스에 박스를 만들고, 자, 이번에는 30%로 해볼게요. 자, 너비가 30%, 그다음에 높이가 30%. 너무 클려나? 자, 그다음 박스에다가 30% 곱하기 30% 이렇게 하죠. 자, 보면 이렇게 크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선생님 왜 높이는 안 바뀌는 거죠? 자, 높이는 왜 안 바뀌는 걸까? 그쵸.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아주 100% 정답을 얘기했는데, 자, 이 퍼센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냐?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 노드를, 부모 요소를 기준으로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li가 높이가 고정이다 보니까 30% 크기가 고정 크기인 거죠. 좌우로 늘린다고 해서 li 크기가 커지진 않죠. 자, 그것이 뭐다? 퍼센트 크기가 되더라. 부모 요소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는데, 자, 이번에 배워볼 거는 아예 처음 배워보는 것일 거예요. 자, VW, VH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친구 V는 뷰포트, 브라우저를 얘기해요. 자, 이때 이 친구의 기준이 되는 거는 100이에요.
100, 100VW, 100VH. 자, 100에서부터 0까지를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자, 요 위치가 VW래요. 너비를 얘기하는 거죠. 뷰포트의 너비. 자, 여기가 VH를 얘기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100VH는 이 전체 넓이를 얘기하는 거래요. 그러면 이 친구를 몇 개로 쪼갤 수 있어요? 100개로 쪼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0개로 쪼갰어요. 자, 여기서 내가 10VH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0개 정도만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10VW라 그러면 여기서 10개 정도만 가지는 거예요. 브라우저 기준의 크기예요. PX는 모니터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자, VW, VH는 누구를 기준으로? 자, 이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나타내는 것이 VH, VW가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이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div에 자, 바로 쓸까요? 클래스가 박스고, 자, 스타일의 너비가 10, VW예요. 자, 그럼 누구를 따르겠다? 뷰포트의 너비를 기준으로 10개, 100개 중에 10개를 나타내겠다. 그러면 높이는 어떻게 해요? 10VH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설명으로 10VW 곱하기 10VH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브라우저 크기에 따라서 점점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브라우저를 기준으로 자, 조금만 올려볼게요. BR 곱하기 20개. 자, 보면 이 친구만 볼게요. 자, 늘어나니까 같이 늘어나죠. 같이 늘어나고 있어요. 쭉쭉쭉쭉쭉쭉 늘어나오죠. 쭉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자, 그럼 브라우저의 높이가 바뀌면 이 친구도 어떻게 된다? 바뀌겠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자, 브라우저 높이를 한번 바꿔볼게요. 쭉 내리고 있어요. 같이 줄어들어요. 그쵸? 같이 줄어들어요. 같이 줄어들어요. 같이 줄어들어요. 그쵸? 자, 또 다시 쭉 줄어들어 볼게요. 쭉 줄어들어요. 같이 줄어들고 있죠?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뭐예요? VW, VH가 돼요. 조금 더 우리가 티나게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크기를 좀 키워보면 되겠죠? 자, 이 크기를 우리가 위치를 잘못 적었네. 자, 여러분들 윈도우도 요 기능이 있어요. 윈도우는 자, 무슨 키를 누르면 되냐면 윈도우도 이렇게 정렬하는 기능이 있는데 커맨드 키 있죠? 윈도우 모양이 있는 커맨드 키 그걸로 방향을 좌우 키를 누르면 이 친구가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으면서 이 친구를 정렬하겠냐라고 물어요.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좌우로 붙어서 정렬이 되는 거예요. 이건 맥에만 있는 기능이 아니라 윈도우도 있는 기능이에요. 자, 맥은 어떻게 하느냐? 위로 가기를 커맨드 위로 가기를 해서 이 친구를 전체 크기인 친구한테 이렇게 밀어 넣으면 좌우 정렬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친구를 이제 20으로 좀 키워볼게요. 20. 자, 그러면 좀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바뀌겠죠. 오케이. 자, 요게 VW, VH. 자, 이 친구들이 지금부터 쓰는 것들이 왜 나왔냐면 요게 지금 핸드폰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핸드폰 사이즈. 자, 핸드폰 사이즈고 요게 지금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모니터 사이즈의 브라우저. 핸드폰 사이즈와 그다음에 모니터 사이즈를 왔다 갔다 할 때 그걸 우리가 반응형 웹앱이라 불러요. 반응형 웹앱에서
요 요소가 크기 조절을 했으면 좋겠어서 나오게 된 것이 VH, VW가 돼요. 자, 이번에 해볼 것은 REM이라는 게 있어요. REM. 자, REM은 1EM이 16픽셀을 얘기해요. 근데 이 친구를 바꿀 수 있긴 해요. 근데 왜 16px냐? 폰트 사이즈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으로 폰트 사이즈가 16px이기 때문이에요. 기본 폰트 사이즈가 여러분들이 지정 안 하면 16px예요. 만약 이 친구가 16px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HTML에서 사이즈를 바꾸면 이 1EM은 여러분들이 지정한 사이즈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16px로 할 거기 때문에 1REM이죠. 1REM은 16px가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iv의 클래스가 똑같이 박스고, 자, 스타일은 너비가 자, 글자보다는 두 개 크게 EM, REM으로 할게요. EREM. 그다음에 높이도 EREM으로 할게요. 자, 딱 글자 크기의 2배 정도 돼 보이죠? 자, 그런데 내가 여기 지금 확장을 해버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 글자 크기가 커지겠죠? 같이 따라서 커져요.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친구가 딱 이 친구의 반 정도 돼 보이죠? 반 정도. 자, 이 친구는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크기를 지정해요. 자, 그것이 REM이고, 자, 이렇게 등장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이 브라우저 사이즈, 자,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위에 거랑. 여러분들이 작은 핸드폰에서 브라우저를 볼 때와 큰 핸드폰으로 브라우저를 볼 때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게 글자 크기의 변동이 일어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내가 네이버 사이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글자 크기는 여러분들 데스크탑에서 볼만해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작아졌다고 쳐볼게요. 자, 이렇게 작아져서 자, 글자 크기가 그대로인 채로 이렇게 작아져서 자, 이렇게 본다고 해볼게요. 핸드폰으로. 글자가 작게 느껴질까요? 크게 느껴질까요? 글자가 핸드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작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 볼 때 이 글자가 실제 이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크게 보이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 사이트를 앱네이버로 보게 되면 자, 앱네이버로 보게 되면 글자 크기가 아까랑 좀 달라요. 지금 M이라고 붙어 있죠? M을 지워 볼게요. 모바일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 크기가 좀 다르죠? 그쵸? 자,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크게 느껴지고 작게 느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바일과 데스크탑은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사람들한테 UX/UI를 좀 더 편하게 제공을 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블럭이나 어떤 요런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크기를 잡으면 조금 더 반응형 웹, 그러니까 데스크탑과 모바일에서 변동이 일어났을 때 자연스럽게 느껴지겠죠.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정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자, 여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M 버전이 아니고 아까 했던 것은 M 버전이죠. 글자 크기가 바뀌죠. 글자 크기가 바뀐다.
그래서 모바일 때와 데스크탑일 때는 글자를 보는 크기가 바뀌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글자 크기를 기준으로 블럭을 지정하면 같은 비율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REM이라는 것을 많이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기 지정도 굉장히 편해요. 자, 어떠냐? 자, 내가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글씨를 기준으로 이 이미지 크기를 한 3배, 4배 정도 쓰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4REM 또는 3REM을 쓰면 되죠. 이거를 픽셀로 계산하면 굉장히 100, 200 좀 뭔가 기준이 없는 느낌이지만 요 글자 크기를 하게 되면 크기의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용이하더라.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것이 요 REM이라는 친구예요. REM. 자, 여러분들은 반응형 웹 하게 되면 조금 더 얘기를 한번 다뤄볼게요. 지금은 이제 반응형 웹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볼 것은 E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EM. 자, EM은 시작은 16픽셀 똑같이 REM과 똑같이 16픽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친구는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게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친구는 16픽셀을 무조건 기준으로 하고, 자, 이 친구는 부모 크기를 기준으로 계속 변경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자, HTML 문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내가 어떤 특별한 걸 지정하지 않으면 이 친구는 폰트 사이즈가 몇이다? 16px가 돼요. 이게 폰트 사이즈가 되죠. 자, 만약 이제 바꾸면 예를 들어 이 친구를 20으로 바꿨다. 그러면 EM은 20이 돼요. REM은 20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바꾸지 않고 쓰면 16px가 되겠죠. 이 HTML에서 폰트 사이즈를 바꾸면. 자, 일단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내가 이 div에다가 자, 사이즈 이 너비를 4EM을 줬어요. 4REM.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총 너비가 몇이 돼요? 4, 6에 24, 4, 1은 4 해서 64px가 되겠죠? 자, 64px. 자, 그 다음에 요 안에 또 div가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자, 이 친구한테 내가 이 REM을 줬어요. 그러면 자, 이 HTML에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자, 자, 이 친구는 32px가 돼요. 그죠? 무조건 이 REM은 16px를 기준으로 2배, 16px를 기준으로 4배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REM을 얘기하는 거죠. 자, EM은 부모 기준으로 자꾸 바뀐대요. 자, 부모 기준으로. 자, 저도 이제 그림으로 설명하려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친구도 16px가 EM이에요. 그렇죠? REM이 아니라 EM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 친구가 4EM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 부모들 중에 EM을 안 썼기 때문에 자, EM을 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는 누구를 자, 이 친구를 기준으로 곱하기 4를 해서 64px가 돼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문제야. 이 친구가 2EM을 줬어요. 자, 이 친구한테 자, 그렇게 할게. 이 친구한테 1EM은 뭐냐면 64px가 돼요. 만약에 2EM을 주면 어떻게 되냐? 128px가 돼요. 비율적으로. 자, 이 친구가 뭐라고 해서 내가 4배를 가지고 EM을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의 기준이 뭐가 됐다?
64px로 바뀌어버려요. 그럼 이 친구는 크기가 자, 이만해져 버려요. 이게 2em이 돼버려요. 비율이 바뀌어버려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em의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의? 자식 노드에. 자식 노드에. 자, 이 친구는 누구를 기준으로? 항상 HTML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바뀌고, 자, 이 친구는 누구를 기준으로? 부모를 기준으로 바뀌어요. 부모를 기준으로. 자, 한번 해볼게요. 해보는 게 제일 낫겠죠. 자, 여기 안에다가 내가 블럭을 2개 만들어 볼 거예요. 이번에는 div 클래스 박스 자 스타일로 이번에는 너비를 자 조금 크게 10은 좀 그런가? em으로 줄게였죠? 그래도 줘볼게요. 높이는 똑같이 10em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10em 곱하기 10em이에요. 자, 꽤 큰 숫자죠. 꽤 큰 크기.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안으로 내가 글씨를, 자, 이 친구의 글씨 크기를, 자, 스팬으로 바꿔볼 거예요. 스팬. 자, 12em, 12em을, 자, 여기 안에다가 쏙 넣을게요. 자, 이 친구 폰트 사이즈를, 자, 스타일의 폰트 사이즈를 1em으로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자, 폰트 사이즈를 2em으로 늘려볼게요. 자, 2em으로. 자, 폰트 사이즈 2em. 자, 그랬더니 지금 폰트 사이즈가 16px였으면 했는데 2배가 지정이 돼 있죠. 자, 2배. 자, 너비가 아니라 자, 폰트 사이즈가 현재 2배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너비랑 높이도 어떻게 됐어요?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22em만큼 커져 버렸죠. 22em만큼 이렇게 커져 버렸어요. 자, 다시 이 친구를 내가 1em으로 바꾸면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고, 다시 2em으로 해버리면 둘 다 같이 늘어나 버리죠. 자, 늘어나 버려요. 자,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다? 자, 이 폰트 사이즈를 내가 바꿔버려서, 자, 이 친구가 부모의 폰트 사이즈를 기준으로 2배 크기가 돼버린 거예요. 2배 크기가. 너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2배 크기를 기준으로 늘어나 버린 거죠. 자, 그래서 부모 크기의 폰트 사이즈, 그쵸? 자식도 그만큼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계속 커지니까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얘를 작아지게 어떻게? 0.5em 해볼게요. 자, 0.5em. 그러면 한없이 작아져 버리죠? 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반에 돼버린 거예요. 자, 그렇죠? 1em은 여기서 0.5를 줄였으니까 이 친구도 0.5를 줄어든 크기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친구의 비율에 의해서 자식 폰트가 계속 바뀌게 돼요. 그래서 REM을 쓸 때는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EM을 쓸 때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더라. 그래서 웬만하면 REM을 쓰시고 처음에는 EM을 쓰실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폰트 사이즈의 비율에 맞춰서 계속 크기가 변경되는 EM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REM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위를 배워봤는데 px, %, vw, rem, 그 다음에 em.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워본 게 또 있어요. 자, 단위가. 자, 요거는 이제 색깔에서 사용하는 단위니까 밑에 내려서 h2. 자, 색에서 사용하는 단위.
자, UL에 LI가 4개 정도 적어볼까요? 제일 처음 여러분들 써본 게 RGB라는 친구예요. RGB라는 친구. 0부터 255까지 1바이트를 총 4개 쓰는 거죠. 자, 많이 해봤으니까 요거는 좀 익숙할 거예요. 자, 박스를 하나 하고, 자, 스타일을 주고,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줘볼게요. 바꿔볼게요. 자, 이 컬러는 이렇게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처음 배워본 건 RGB라는 거고요. RGB. 자, 여기다가 우리가 이렇게 RGB 그냥 쓰면 안 되고 레드, 블루, 그린을 섞어야 되겠죠? 255, 00 이런 식으로 섞으면 색깔이 나오죠. 자, 박스가 안에 안 나오네요. 자, 여기다가 RGB 255, 00 이렇게 해볼게요. 박스가 왜 출력이 안 될까? 너비 높이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자, 너비 높이가. 자, 그러면 너비 높이를 기본값을 좀 줘볼까요? 자, 쭉 올려서. 자, 너비 높이의 기본값을 좀 줘볼게요. 자, 너비는 자, 4em. 자, 높이도 4em. 자, 이렇게 기본값을 줘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배워본 게 자, 16진수 색깔인데 이번에 다른 걸 해볼게요. RGBA라는 걸 해볼 거예요. RGBA. 자, 이 친구는 똑같이 자, 255, 255, 255인데 자, 끝에 0부터 1까지의 소수점을 쓸 수 있어요. 자, 소수점을. 자, 그래서 위에 박스 그대로 복사해서 자, 밑에다가 붙여놓고 자, 여기다가 A라는 옵션을 줘볼게요. 자, A는 오퍼서티를 의미해서요. 자, 여기다가 내가 1이라고 주면 기본적인 색깔이 되고 제가 0.5라고 하면 오퍼서티가 이렇게 생겨요. 자, 투명도가 있는 거죠. 자, RGBA가 됩니다. 투명도가 있는 색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본 16진수 색깔이 있어요. 16진수. 16진수 색깔은 F라고 하고 F가 아니라 샵이라고 자, 요 두 가지를 1바이트로 쓰는 거예요. 255, 255처럼. 자, 이 두 가지를 0부터 FF까지. 자, 요 두 개를 섞으면 0부터 255까지 되는 거예요. 이건 뭐랑 똑같은 거다? 0부터 255까지 색깔을 0부터 FF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게 총 3가지가 있는 거죠. 3개. 자, 이렇게 있는 게 16진수 색깔이에요. 그래서 RGB랑 그다음에 16진수 색은 똑같다. 자, DIV에 똑같이 클래스에 박스에 스타일에 백그라운드를 자, 이번에는 샵 FF00
00 이렇게 하면 빨간색이 되겠죠. 똑같이. 자, 이번에는 요즘에 좀 유행하는 색깔인데 HSL이라는 게 있어요. HSL. 자, 이 친구는 색조의 H, 색조, 채도, 그 다음에 명도를 표현해요. 색도, 채도, 명도. 자, 이 색조의 HUE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채도를 saturation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태트인데 saturation. 자, 명도를 lightness. 요것만 안다 우리 그쵸? 자, lightness. 그래서 HSL이 됩니다. 자, 이 친구 색조는요. 자, 여기 이 친구 마우스를 눌렀을 때 자, 동그라미가 뜨는 거 있죠. 동그라미. 여기 지금 동그라미가 안 뜨네. 동그라미 색조. 자, 요거다. 자, 여기서 내가 360도에 이렇게 원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내가 하나의 색조를 선택하는 것. 자, 0부터 365까지를 선택하는 게 요 휴가 됩니다. 0부터 360까지. 자, 0부터 360까지. 자, 채도는 0부터 100%까지. 자, 0부터 100%까지. 채도라는 거는 뭐냐면 붉은기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명도는 밝기를 얘기해요. 얘도 똑같이 0부터 100까지를 나타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조금 어렵지만 색깔을 이쁘게 나타낼 수 있어서 요 HSL을 많이 씁니다. 자, 박스에 자, 클래스가 박스의 클래스가 아니라 div의 클래스가 박스. 힘든 거 보니까 제가 쉴 때가 됐나 봐. 박스. 자, 스타일에 자, 백그라운드를 볼더가 아니라 백그라운드를 자, 이번에는 HSL로 줄 거예요. HSL. 자, 빨간색은 자, 0, 100, 50이 빨간색이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빨간색이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라이트니스를 좀 올려볼게요. 자, 이렇게 뭔가 밝아지게 되는 느낌이 오죠. 자, 밝아지게. 자, 이게 지금 채도라는 거는 붉은기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 채도를 낮추면 어떻게 되냐? 자, 채도를 낮추면 어두워지죠. 채도를 낮추면 점점 어두워지고 자, 이게 지금 이것도 똑같이 100을 주면 자, 이렇게 밝아지죠. 너무 밝아져서 화면에 안 보이게 돼버리죠. 자, 그래서 50 정도가 일반적인 밝기. 자, 그러면 이 색조를 좀 올려볼게요. 자, 올렸더니 약간 노란빛이 보이죠? 자,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올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완전 초록색이 됐고요. 자, 더 올려볼게요. 자, 파란색이 됐죠? 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색깔이 지정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300까지 올려볼게요. 자, 보라색이 됐고, 자, 360도가 최대. 자, 다시 빨간색으로 가까이 됐죠? 한 바퀴 돌았으니까 0부터 다시 빨간색부터 시작이겠죠. 360도랑 0은 같은 값을 나타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라이트니스와 그 다음에 채도, 명도, 색조를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럼 여기 지금 현재 요 앞쪽에서 우리가 색깔 번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색깔 번호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200 정도는 파란색이고 100 정도는 초록색이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라이트를 올리고 그러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채도를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자 이거를 올리면 선명해지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하는 것이 HSL. 자, 이 HSL에다가 똑같이 요 투명도는 알파를 얘기해요. 알파. 자, 투명도를 추가한 A가 있어요. 자, 그대로 복사해서 자, 붙여놓고 자, 잘못 복사 붙여넣었다.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D. 자, HSLA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투명도니까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다가 0부터 1까지 투명도인 알파를 얘기하죠. 알파. 자, 그래서 이번에 알파를 추가해 볼게요. 자, 근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밝으니까 투명도를 추가하면 더 투명해 보이겠죠? 0.5. 자, 보면 이 친구가 더 투명해졌죠? 자, 둘 다 화면에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단위를 배워봤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주의해야 될 거. 자, 어떤 걸 주의해야 되냐? 자, 여기다가 주의해야 될 점 적을게요. 단위 작성 시 주의할 점. 자, 0을 제외하고는 단위가 없는 숫자는 없어요. 0을 제외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 박스를 만드는데 똑같이 자, 너비를 지정할 것 같은데 스타일에 너비를 지정할 건데 내가 100이라고 썼어. 자,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이런 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값이 대입된 거예요. 자,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아예. 자, 이건 오류예요. 자, 이건 오류. 자, 근데 0은 된대요. 자, 0은 왜 될까? 그쵸?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퍼센트든 px든 em이든 다 통용이 돼요. 그래서 0을 쓰면 0%든 0px든 0em이든 다 0이에요. 0vs든 vw든. 그래서 0 빼고는 다 단위를 꼭 써야 돼요. 0 빼고는 다. 내가 여기다가 단위가 없는 친구를 쓰면 이거는 오류예요. 컬러도 마찬가지겠죠? 단위가 없으면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0이라 적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다가 0이 아닌 단위를 적어서 적용이 안 되는 걸 보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 1000 이렇게 해볼게요. 1000 곱하기 1000까지 해볼까요? 1000 곱하기 1000. 자, 이런 거는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계산. 자, div의 클래스가 박스인데 자, 스타일을 자, 너비를 줄 건데 내가 1000 픽셀 나누기 3 정도 하고 싶어. 또는 100 픽셀 곱하기 2 하고 싶어.
또는 더하기 10px 하고 싶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없어요. 자, 계산으로 값을 대입할 수 없더라. 자, 200 조금 크게 해볼까요? 100px 더하기 200px 이렇게 좀 크게 해볼게요.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자, 근데 계산을 해주는 함수가 있어요. 자, 계산을 해주는 함수. 자, 한번 해볼게요. 자, div에 css에 스타일에 죄송해요. 쉴트가 돼서 지금 정신이 나가서 박스에 스타일에 자, 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칼크. 계산은 칼크를 꼭 써야 돼요. 자, 예를 들어 300px 나누기 2em 하고 싶다. 자, 근데 된 건지 모르겠어. 그쵸? 나누기 1em 정도만 줘볼까? 아, 너비를 안 줬네요. 죄송해요. 너비는 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죠? 너비는 제가 알기로 다른 단위도 계산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른 단위가 지금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러면 3px 나누기 4px를 해보죠. 그렇죠? 아, 끝쪽에 나눌 때는 생각해보니까 단위를 안 써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지금 나눌 때 원래 제가 알기로 단위를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4라고 해볼게요. 4. 자, 현재 이게 지금 연산이 된 거죠? 지금 오른쪽에 지금 계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산을 하실 때는 칼크를 써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칼크를 쓰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자, 이 친구를 띄어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잘 안 될 때가 있어. 자, 이렇게 하면 잘 안 될 때가 있고 하실 때 꼭 저는 이렇게 띄어쓰기를 여기다가 중간중간 이렇게 하고 꼭 양쪽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제 팁이고요. 자, 꼭 이렇게 붙여주면 안 될 때가 많아. 지금은 일단 되고 있는데 브라우저가 업데이트를 해서 그런지 자, 이런 경향이 좀 있더라.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고 자, 300px 더하기 100px 한번 해볼게요. 300px 더하기 100px. 자, 더하기는 되는데 나누기나 곱하기 이런 것들은 단위 없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400px가 됐죠? 자, 그래서 계산은 칼크. 자, 일단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다? 단위가 없이는 못 써요. 이렇게. 무조건 단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더하기는 안 된다. 더하기라고 싶으면 칼크라는 걸 써야 된다. 자, 칼크를 쓰실 때는 연산 사이에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면 지금 오류 떴죠? 보이세요? 지금 오류 떴잖아. 안 되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띄어쓰기를 꼭 해줘야 돼. 이렇게 띄어쓰기를 꼭 해주세요. 자, 이게 문법이에요. 이렇게 띄어쓰기를 안 하는 거는 문제가 된다. 자, 여기다 써드릴게요. 연산자 주변을 꼭 공백을 줘야 된다.
그래서 단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45분까지 쉬었다 와가지고 이번에는 포지션이라는 걸 배워볼 거예요. 쉬었다 오세요.